그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관리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제가 자기 관리 진짜 못하는 사람인데 제 옆에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을 앉힌 적이 없거든요. 시작부터 훈훈하게 3040 여성분들이 대부분 보실 것 같더라고요. 각 비슷한 3040 여성분들이 그분들한테 이렇게 앞에 두고 얘기하듯이 편하게 하고 와야겠다. 3050 안 돼요? 돼요. 왜냐면 50이 딱 그런 나이에요. 아이들 크고 나서 그죠. 대학 맞아요, 가고 맞아요. 뭐 좀 해볼까 하면 50살이야. 그러면은 너무 의기소침해지는 딱 그런 나이잖아요. 주부의 경력에 쓸 수 있는 칸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이를 탄생시키고 가정을 꾸린다는 건 최고거든 이거는. 소름 끼쳐. 내가 얘기하고도 감동받았어. 일은 돈 주면 해주는데 그건 돈 줘도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때 대표님의 강의 같은 거 딱 듣고선 동기부여가 되잖아. 예쁜 언니, 똑똑한 언니, 웃긴 언니, 통 큰 언니, 세상 멋진 언니들의 노하우를 탈탈 털어보는 멋진 언니의 이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야말로 정말 멋진 언니를 제가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나올 곳이 맞는지 너무 맞죠? 맞아요? 저희 제목과 딱 맞는 분을 제가 모신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40 여성들을 위한, 물론 50대, 60대 언니들도 가능합니다. 네,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플리크 대표 연미솔이고요. 그리고 돈 많은 언니, 현재는 채널 연미솔이라는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제가 간단히만 이렇게 들었어도 SNS 3대를 다 장악하시고 최고를 만드셨다고 비결 같은 게 있었을까요? 비결이요. 네. 할 때는 그게 비결인지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이 세 가지 플랫폼들을 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멋진 곳에 초대해 주신 만큼 네. 그것들을 다 털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네. 오늘 뭔가 노하우를 다 알려주시나요? 네. 대방출인가요? 네, 다방출입니다.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저 같은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그런 가정과 아이 조금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을 때 그쵸. 자존감이 떨어져요. 경력이 차단됐고 그쵸, 맞아요, 했기 맞아요.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조금 물어보고 싶은데 자칭 타칭 돈 많은 리치 언니잖아요? 정말 돈 많으신가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얻는 오해들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과거에 제 유튜브 명이 돈 많은 언니였어요. 네. 근데 그때는 정말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채널을 이제 개설해 놓고 채널명을 뭘로 할까 막 남편이랑 고민하다가 네. 여보, 내 목표가 돈 많은 언니니까 난 돈 많은 언니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딱 박아놓고 사실은 시작을 한 거죠. 와. 근데 사실은 그 채널명이 요새 속된 말로 어그로라고 하죠.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기도 했고 마케팅적으로. 그리고 또 저는 사실은 말의 힘을 믿는 편이거든요. 제가 돈 많은 언니라고 하고 다녔더니 어느 순간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제 삶에 또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뭐 얘기 듣기로는 5시간 일하고 4천만 원 정도까지 맞아요. 혼자서. 수입을 네네네네. 창출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저희 남편을 퇴사시키고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남편이 얼마나 업고 다니고 싶은 마음일까요? 저희 남편은 매일매일 자기 너무 행복하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남편이 퇴사하고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는 아이가 8살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뭔가 너의 일, 나의 일, 그리고 집안일, 육아 이런 것들이 뭔가 되게 나눠져 있는 듯한 삶이 그쵸. 들었어요.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퇴사를 해서 일도 같이 하고 육아도 같이 하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의 완전한 공동체가 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서로 간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그럼 같이 출퇴근도 같이 하시고. 네, 맞아요. 저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오늘 잠깐 떨어져 있는 이유는 아이가 방학인 이유로 지금 남편이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지 않나요? 마냥 행복한가요? 초반에는 되게 많이 싸웠어요.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쵸?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 앞에서 막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남편한테. 이제 우리 가족 같은 회사가 가족 같은 회사가 될 수 있다. 발음이 깜짝이야. 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네. 게 직원들에게 결코 좋지 않다. 왜냐면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남편도 조심하고 저도 조심하고 하면서 지금은 사무실에서는 거의 일적으로 되게 분리가 돼 있어서 충돌할 일이 없고 또 집에서는 또 서로 배려하려고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맞춰져 가는 중입니다. 그럼 호칭이 회사에서 피디님. 아, 피디님, 대표님. 네, 맞아요. 아, 네. 철저하게 이렇게 분야가 나눠져 그럼요, 있군요. 그건 다행이네요. 왜냐면 두 대표가 있다라는 거는 직원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 남편은 지분이 없습니다. 아니 뭐 여기서 벌어서 다 같이 쓰면 되는 거죠, 뭐. 맞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무자본으로 시작을 했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벌게 되셨는지. 저는 사실은 처음에 제가 제가 지금 38이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 제 첫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이 40만 원이었어요. 믿겨지세요? 좀 그때 시기여도 좀 작은 거 아닌가요? 맞아, 엄청 적은 네. 금액. 열정페이라고 할 정도인데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NGO 단체 이제 홍보팀 인턴으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40만 원을 받고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취업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우연한 기회에 저희 엄마가 오픈한 식당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저희 어머님 식당이 되게 이렇게 번화가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관광지 안에 있는 곳에 위치한 식당인데 그 주변에 이제 상인분들이 겨울에는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 그럼 내가 겨울 매출을 좀 언제 좀 도와드리고 싶다. 근데 마침 제 주변에 파워 블로거라고 하는 친구들이 2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이게 남들은 그냥 글만 쓰는 그런 어떤 플랫폼인 줄 아는데 이걸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여기서 한번 반찬을 팔아볼까라고 해서 제가 처음 이제 블로그로 반찬을 팔기 시작했고요. 근데 반찬을 막 팔다 보니까 겨울에는 괜찮은데 날이 그러게. 따뜻해질수록 여름에 배송 걱정이잖아요. 이슈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식품은 무조건 변질이 되는데 그 변질에서 오는 리스크를 제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식품 말고 다른 거를 뭘 팔 수 있을까로 제가 이제 계속 피벗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온라인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블로그를 통해서 무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인스타그램이라는 툴이 생기면서 막 사람들이 대거 막 움직이는 거예요. 또 인스타그램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유튜버의 시대가 그렇죠. 이제 도래한 거예요. 그럼 나 이것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유튜브도 좀 해봐야겠다라는 방식으로 저는 제가 사실은 뭐 광고비라든지 마케팅비를 쓰지 않고 제가 무료인 플랫폼에서 스스로 트래픽을 만들어내면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업을 도박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내 삶이 무너지거나 가정이 무너지거나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그거는 사업이 아니라 도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되게 저가 리스크가 없는 그리고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성으로 계속 돈을 벌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주부들 입장에서 이걸 본다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맞아요. 이걸 찾는 게 먼저라는 거죠. 맞아요. 예전에는 이게 대세야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었어요. 지금은 블로그가 대세야, 뭐 인스타그램이 대세야. 근데 지금은 이 다양한 SNS 플랫폼들이 다 잘 되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내가 뭘 잘하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사진이나 영상은 좀 나한테 어려워. 글을 쓰는 게 좀 편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블로그를 활용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은 뭐 영상이라든지 난 이런 거 만드는 게 재밌고 편집하는 게 재밌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나는 관종력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인스타그램 그리고 나는 호흡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이런 식으로 뭔가 나한테 맞는 플랫폼만 잘 찾으시면 기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인스타로 아무리 홍보를 하고 유튜브로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이게 팔로워 수가 늘지 않으면 그럼요. 내가 떠들어봤자 뭔가 피드백이 없잖아요. 그럼요. 팔로워 수를 늘리는 방법 같은 게 있었나요?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간단해요. 이 오, 한 가지만 그래요? 확인하면 돼요. 네. 오. 사람들이 내 계정을 왜 봐야 하지? 이 왜를 찾을 수 있으면 사실은 끝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일기장처럼 SNS를 쓰죠. 나 네. 오늘 어디 갔다, 나 오늘 뭐 먹었다, 나 오늘 뭐 샀다, 나 누구 만났다, 그냥 이런 식으로 SNS를 일기장처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피드가 쌓이면 알고리즘 신이 어느 날 나를 정말 채택해서 막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켜주고 그러면 나한테 어떤 기회가 올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SNS 컨텐츠는 타겟이 뾰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뾰족한 타겟으로 하여금
이거를 사람들이 왜 봐야 하지? 라고 하는 그 퀘스천 마크의 답을 내가 스스로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럼 SNS 왜 하세요? SNS 어떤 분들이 보면 좋아요? 그분들이 뭐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본인이 정리가 안 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네. 거기에 대한 자문자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내 SNS 왜 봐야 하지? 그리고 나는 누구를 위해 컨텐츠를 발행하고 있지? 그럼 그들은 이걸 보면 뭘 얻어갈 수 있지? 그쵸. 라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으면 난 답이 끝났다. 근데도 팔로워가 아직 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는 그냥 지구력 싸움인 거예요. 네. 그렇구나. 일기장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싶었는데 반대로 일기장처럼 쓰고 있었구나 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근데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수익을 내고 싶다면 왜인지를 그쵸. 왜 나를 찾는지를 목적성을 찾는 게 먼저다. 네. 근데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보세요. 내가 쿠팡에서 물건을 샀어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판매자가 누군지 아세요? 판매자까지는 안 궁금하죠? 그죠? 모르죠. 네. 그냥 그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죠. 네.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사람을 모으면 그 트래픽이 가두리처럼 갇혀 있잖아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요 제품을 팔고 다음 제품을 팔고 그 다음 제품을 팔아도 내가 최소한으로 노출할 수 있는 인원이 계속 확보되어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채널 안에 사람들을 이렇게 트래픽을 가둬둘 수 있는 곳에서 저는 사실은 계속 장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막 그런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는 나만의 트래픽을 키워서 그것을 장사를 이제 수익화를 내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요게 주부들이 하기엔 사실은 정말 좋은 그렇죠. 네, 방식인 것 같아요. 네. 멋진 언니 지금 되게 잘하고 계신 게 사실 저는 이런 채널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요? 탐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지금. 그런 이 조금 30대 여자로서 살아가면서 여성 롤모델이 되게 적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막 보여주잖아요, 매주. 네.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언니들 저기서 저렇게 멋지게 살고 있어? 나 더 네. 열심히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저 언니도 저때 저렇게 힘들었구나. 혜원 언니 그때 거기 남편 따라 거기 외국 가서 그럼요, 힘들었구나.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래 저 언니 네. 예쁘기만 하구나. 막 그래서 막 또 위로받기도 하고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만 맞아요, 조금의 노력과 조금의 차이점으로 우리가 성공과 아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맞아요, 건데 맞아요. 더 노력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멋진 언니를 만나 뵀으니 오늘 또 배워갖고 멋진 언니가 더 많은 구독자 수를 늘려갈 수 있게 발돋움이 돼야죠. 네, 그래서 어쨌든 멋진 언니처럼 뭔가 타겟이 뾰족하고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그리고 이걸 보는 사람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내 채널에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기획하고 그것들을 실행하시다 보면은 사실은 결과는 따라오는 거지 결과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뭐냐라고 한다면 끈기죠, 끈기. 그렇죠. 네,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 어. 네. 그래서 저는 그 끈기 하나만큼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숫자에 신경 쓰지 않고 될 때까지 한다. 근데 뭐 이렇게 뭐 인스타로 다 판매를 한다고 해도 다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저는 사실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마 공감이 많이 되실 건데 저는 결혼을 하고 사실은 더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랑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혼 때. 그냥 꽁냥꽁냥 막 소꿉놀이 하는 기분인데 연애하는데 헤어지지 않는 느낌인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저는 되게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난이 대물림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내 아이를 내가 모든 거를 다 해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이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될 때 아이를 낳고 싶다. 그래서 나는 아이를 낳기 싫다. 좀 미루자라고 했는데 저희 남편은 되게 완강하게 아니야. 빨리 낳을수록 좋아 아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부가 같이 사니까 서로 이제 자기 이야기만 할 수 없어서 네. 저희가 타협점을 줬던 게 뭐냐면 한 달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미루자였어요. 근데 그 달에 애가 생겨버린 거예요. 젊었네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임신을 했고 그 상태로 저는 계속 일을 했어요. 아이를 봐줄 수 있는 뭐 부모님들이 이제 뭐 엄마는 계속 일을 하고 네. 계셨고 저희 시댁에서도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이셔가지고 저희 부모님들이 아이를 이제 봐줄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제품을 상시로 판다 그러면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주문 받고 제품 포장하고 그다음에 택배 보내고 CS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아이랑 같이 키우면서 하기가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 시기에 근데 이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공동구매라는 방식이 막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동구매는 내가 재고가 없어도 샘플 하나 갖다 놓고 5일간 팔 건데 네. 구매하실 분들 있으면 주문하세요 라고 해서 주문을 받으면 주문이 끝나는 시점에서 주문 받은 수량만큼 내가 주문을 넣어서 바로 이렇게 보내는 그쵸. 방식이잖아요. 저는 이제 아이 키우면서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저는 하나의 물건씩을 팔았어요. 아.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물건을 집중해서 홍보하고 팔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배송하고 CS도 한꺼번에 발송하니까 제가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 첫 번째는 공동 구매 형식의 이 판매 방식을 활용해서 저희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면서 일을 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삼박자를 맞춰가면서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희소한 제품을 찾는 것을 저의 경쟁력으로 뒀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물건을 사면 다른 곳에서 없는 조금 특이한 그리고 약간 가성비도 갖추고 가심비도 갖출 수 있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제 포지셔닝을 계속했던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유효한 그 방향으로 제가 이제 혼자서도 아이 키우면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네, 한 달에 이제 월 매출 5천만 원까지 제가 끌고 갈 수 있었던 거죠. 일주일에 하나씩 한 달을 해서 5천을 벌려면은 이게 4주를 한다 그러면은 직원이 없이 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직원 없이 했어요. 근데 제가 했던 또 하나의 차별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혹시 그런 이미지 있었어요? 왜 신혼집은 되게 예쁜데 네. 아이가 생기는 순간 막 뽀로로 매트가 깔리고 그렇죠. 막 집에 막 뭐 점퍼루가 생기고 막 항상 네. 그런 풍자하는 이미지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아이 있는 집은 예쁘면 안 돼? 아이 있는 집도 충분히 예쁠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처음 했던 그 브랜드 이름이 라이크 솔이었거든요. 그래서 라이크 솔의 그 브랜드 슬로건이 뭐였냐면 육아가 예뻐집니다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 육아가 예뻐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서 육아 용품만 팔았고요. 그다음에 육아 용품 중에서도 어떤 걸 팔았냐면 예쁜 제품을 팔았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대중성보다는 약간 그 예쁨을 가치로 두는 조금 가격대가 있어도 이걸 내 집에 뒀을 때 예쁘고 실용성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을 타겟팅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육아가 예뻐집니다 안에서 제 역할을 어떻게 고정했냐면 나는 일도 잘하고 육아도 잘하는 엄마처럼 보여야겠다가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떤 SNS 전략이랑도 이어지는데요. 네. SNS를 운영하실 때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스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항상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목표를 콕 찍어놔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목표를 콕 찍어놓고 저를 거기에 맞춰요.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나도 발전하고 내 SNS 컨텐츠도 풍부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내가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건 내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나는 지금은 내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된 후에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뭔가 사람들이 기만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없는 거를 만들어내고 내가 그런 수준이 아닌데 뭐 무리하게 무언가를 사서 그것들을 보여주고라는 식으로 SNS를 운영한다면 당연히 악이지만 건강한 비전과 목표를 이렇게 딱 찍어놓고 난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봤으면 좋겠다를 향해 나아가는 거는 시간이 지나가도 나 스스로에게도 되게 좋은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나는 일도 잘하고 육아도 잘하는 엄마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그래서 엄마들도 이 두 가지를 다 잘 해낼 수 있다는 거를 좀 동기부여 시켜주고 싶다였어요. 그치, 워너비처럼 네, 맞아요. 저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생각을 들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일이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아이를 데리고 막 요리를 키즈 베이킹을 하고 아이랑 집에서 막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 일도 똑부러지게 잘하는데 나 그렇다고 육아 놓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나는 집에서 이런 것들도 해주고 있어라는 것들을 컨텐츠화 시켜서 막 계속 보여줬어요. 네, 그랬더니 조금 저희는 고객들이랑 거리가 가까웠거든요. 저한테 미솔님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솔직히 이모님 쓰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모님 쓰는데 그냥 안 쓴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받는 순간 제가 나 성공했다. 이렇게 딱 듣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정도로 내가 뭔가 밸런스 있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막 저 진짜 안 써요 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끊었거든요. 그걸 받는 순간 제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구나 라는 모습에. 그래서 SNS 하실 때는 꼭 저는 그런 방식으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뭐 블로그, 뭐 인스타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유튜버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성공까지 하신 게 이거는 보통의 노하우가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요즘 애들이 그런 게 있어요. 너 직업 나중에 커서 뭐 될래? 그럼 저 유튜버야. 맞아요. 이래요. 맞아요. 최고의 1위 직업이래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유튜브를 하면 돈을 번다 이런 리콜이라는 그 성립이 있는데 다 수익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면 수익을 또 얻는지 그런 노하우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되게 평범한 그냥 아줌마잖아요. 저는 정말 아이를 키우면서 뭐 어떤 그런 게 없는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성공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했던 그 저의 명언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충처럼 하되 쿨하게 한다라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이제 하루 종일 막 인스타그램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네. 야, 너 인스타 충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되게 부정적으로. 네네네. 근데 저는 뭔가 하나의 플랫폼을 시작할 때 남들이 봤을 때 정말 되게 빠져있다고 느낄 만큼 그 플랫폼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봐서 알겠지만 죄송해요. 제가 언니 앞에서 이런 얘기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인생의 불행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신경 쓰면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사람들이 정량적 성장에 목맬 때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유튜버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획은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를 촬영하고 업로드하는 실행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고리즘 신이 오기를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 조회수를 최소한 10만 회가 나올 수 있게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앞에서 내가 해야 하는 부분을 설렁설렁하고 그 뒤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되게 많이 의존적인 것 같아요. 이거 하나 터졌으면 좋겠다. 뭔가 빵 터져서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게 조회수가 안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안 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악순환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저는 항상 뭔가 기획이나 아니면은 촬영 편집이나 뭐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되게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결과는 안 봐요. 저는 되게 그래서 제 팔로워 수가 사실 몇 명인지도 사실 정확히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조회수가 몇 나왔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요. 근데 당연히 이게 잘 됐냐 안 됐냐 정도는 제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잘 된 케이스들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다시 공부하는 거죠. 이게 왜 잘 됐을까? 똑같이 했는데 이건 왜 안 됐을까? 시간대를 좀 다르게 올려볼까? 아니면 조금 썸네일을 좀 다르게 써볼까? 라는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채널을 봐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정립하면서 그 사람들이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좋아할까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장사가 좀 잘 되기 시작하니까 제가 하나의 병에 걸려요. 병에 걸렸어요. 신입사원이 대리까지 가는데 4년이 걸려요. 근데 사람들이 SNS에서 뭐 하잖아요. 6개월 하고 저 안 되는데요? 이러고 그만둬요. 몇 가지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있어요? 저는 정말 자본금 영원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어떻게 했냐면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정말 꼭 하셔야 돼요. 중요해. 정말 중요한 거.